개묘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내년은 어떻게 했다. 내년에 내가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요. 근데 그 예측을 대체로 벗어나지 않아요. 내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반전은 없어요. 네, 반전은 없다.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된다. 뭐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사주 보러 오는데 거기서 희망을 얻으러 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힘들어요. 그냥 희망을 얻기가 힘들어요. 내년은. 네. 그러니까 반전 없다. 그냥 지금 예상한 대로 진행될 거다. 네,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은 힘들어질 것이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 일 벌려놓은 사람들은 내년에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뭔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경금하다가 끊겼죠. 자, 그러면은 자, 경신일주를 한번 보자고요. 비견을 달고 있는 경신일주. 항상 오늘 읽으실 때는요, 장년운하고 연결해서 보시라고요. 그냥 개묘만 떨렁 놓고 보면은 당연히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말을 안 해요. 아니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딸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추론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개묘를 읽을 때 이민을 대입해서 읽으면은 아, 이 경신일주는 이민년이 굉장히 동적이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인신충 했잖아요. 인신충을 하는 것은 뭐 금극목이긴 하지만은 인목 입장에서도 신금을 자극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놀래가지고 딱 이렇게 인수를 튀어내보내잖아요. 그게 식신생재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신일주는 이민년에 웬만하면 뭐를 덜커덕 시작을 해버렸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다. 그냥 뭔가를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거에 대한 내용물이 어때요? 실속이 없잖아요. 인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덜커덕 저지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저질렀던 것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게 경신일주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금생수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뭔가를 하다가 만 게 아니라 신금의 금생수까지 연결됐고 지금 겨울에 이제 임자월이죠. 그러니까 지속력이 꽤 길었겠구나. 실속 없는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개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묘목으로 바뀐 게 굉장히 크죠. 인목은 자꾸 수를 끌어내고 재미있게 하는 요소인데 이거는 원동력이 떨어졌잖아요. 재미없다죠. 재미없다. 자, 재미없다고는 하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수생목은 수생목이에요. 이민년이었지만은 개묘년으로 넘어온 것 뿐이에요. 재미없는데 지속한다가 되죠. 네, 재로 연결됐으니까, 정재로 연결됐으니까 가장 실속 차리는 운으로 넘어간 거예요. 경신일주는. 그래서 개묘년에 연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했다 그러면은 다 털어내고 한 개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리하는 운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보면요, 쟁제적 성향이 있어요. 비견에 정제가 붙었으니까 만약에 이민년에 그런 걸 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그 쟁제로 연결돼서 뭔가 또 할 만한 운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쟁제가 안 되고 상관 생제로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쟁제적 성향이 월등하게 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수가 금기를 끌어냈는데 임수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수하고 임수가 둘 다 금생수를 해요. 근데 임수는 지속적으로 끌어내요. 경신일주를 보면은 끝까지 이렇게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생수가 잘 돼요. 수생목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근데 이 개수는 신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임수만큼 금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관생제로 연결되는 것보다 쟁제적 성향이 커져 있어요. 자, 그래서 경신년이 이민년에서 개묘년으로 넘어올 때 비견이 있으니까 누군가랑 동업을 하거나 독립을 했거나 뭔가를 같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이 일어나겠네요. 조절이 일어나니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갈등적 요소가 일어나겠네요. 같이 한 사람과 지인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주변인들과의 갈등, 협업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협업이 안 돼요. 분리되는 걸 얘기하겠죠. 네, 이런 게 상관을 달고 왔다고요. 약간의 구설 같은 것도 염두를 하셔야겠네요. 상관이 오는 눈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믿었던 사람한테 뭔가 말을 하면 안 돼요.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고 돌아서 나한테 다시 들어와요. 야,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게 나한테까지 와요. 그러니까 구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은 이민년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금 일간들 중에서요, 가장 추락이 심한 게 경신일주예요. 내년에 상당히 재미없게 진행이 될 거다. 지속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경신일주가 지금 몇 가지를 털어내려고 하고 있다, 정리하려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빨리 털어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을묘월 전까지. 이 전까지 털어내야 내년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기 좋다 이 말이에요. 개묘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경신일주 분들은 낙폭이 가장 크다. 제대로 추락하고 있다 지금 날개 달고. 추락하더라도 뭐 땅에만 잘 발 딛고 서면 되잖아요. 그러기 좋은 운이 경신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신일주 못지않게 경인일주도 낙폭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민년이 아니죠. 경신일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지지에 인목이 있죠. 경인일주가 이민년을 어떻게 썼겠느냐. 임수가 들어온 식신이 이민년에도 수생목이 되고 자기 일지에도 수생목이 됐어요. 그러면은 경신일주는 그냥 동해서 자기가 벌렸다고 한다면 경인일주는 대책 없이 벌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민년을. 근데 대체로 좋았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금생수가 감당이 안 되는 뭐 신약하고 재가 많고 이런 사람이면은 쉽지 않았을 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경인일주도 이민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개묘년으로 바뀌면서 대책 없이 저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렸어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운이 들어온 거예요. 이민년에 재로 벌렸기 때문에 보통 지출이 일어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인일주가 이민년을 만났다 이러면은 대책 없이 지출을 벌린 거예요. 대출을 받았거나 뭔가를 샀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계산해서 뭔가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저지른 거예요. 경인일주분이 이민년에 집을 샀다?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실 거라고요. 차를 샀다? 이제 팔려고 해도 안 팔릴 거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개묘년에. 그러니까 재미로 했던 것이 이제는 돈 문제로 귀결된 거예요. 그래서 경신일주와 경인일주가 가장 낙폭이 커요. 경신일주는 그래도 금이 있어서 금생수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민년에. 근데 경인일주는 금생수가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금생수가 갑자기 끊겨 버리는 것처럼 일이 벌어집니다. 경신일주가 버티는 거랑 다르다는 소리예요. 경인일주분들은 심지어 이게 혼잡까지 됐잖아요. 혼잡을 됐는데 이 죄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재산에 대한 조절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학생분이다 이러면 이제 뭐 이런 말이 안 통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실속 있는 것 중심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절을 하려고 하겠어요? 감당하려고 하지? 제가 혼잡이 됐는데 이 제 혼잡을 해결하는 걸로 상관이라는 운을 달고 왔다고요. 이게 만약에 상관이 아니라 다른 걸 달고 왔으면은 뭐 조절을 하거나 정말로 정리를 하거나 싸게라도 팔아서 정리하거나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내년에 또 한 번의 쟁제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을묘월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지출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던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던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이 된다. 어려움에 대한 체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내년 문제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돈 문제가 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여기에다 갖다 붙이셔도 돼요. 공부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년에는 실속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했을 거라고요. 맞춰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일주, 경인일주는 조금 모양이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뚝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일주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만 다 쥐고 보면 약간 제다신약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예, 제가 혼잡되고 상관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고 여기는 약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경인일주라고 하더라도 근기가 있다 그러면은 내년을 그래도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격탄을 맞게 돼요. 재미도 당연히 없죠, 경신일주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벌려놓은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경인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름 넘어가기 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인일주 분들은 털어내라. 지금이 기회다. 사둔다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이렇게 털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이민년의 속도에서 뚝 떨어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재미있기 때문이었고 신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싹 사라져요. 정제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민년에 상관 생제였잖아요. 정제로 연결이 됐죠 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제니까 내 거구나 할 수 있죠. 인목으로 주어졌죠? 정제가 내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내 거인데 내 거 같지 않은 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구체화가 안 됐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정제의 특징은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이 연예인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내 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별로 연예인한테 관심 안 둬요. 근데 이런 정제라면 연예인한테 관심 둘 수 있어요. 내 거 같지 않은 내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결혼했다 이런 박탈감을 느껴요. 좌절해요, 막. 아니, 왜 좌절을 하는 거야?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런 게 이제 이런 정제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또 상관으로 되어 있죠? 상관의 특징은 덜커덕 시작이 된다.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상관은 내가 별 생각이 없다가도 보는 순간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일간들 이민년에 덜커덕 시작한 게 많았을 것이다. 일을 하든 분리를 하든 독립을 하든 자기 거라고 할 만하죠, 정제니까. 근데 어때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내 거라고 진행을 했지만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시작만 했다는 거예요, 덜커덕. 마음에 높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민년이 개묘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식신의 편제로. 자, 그래서 신금일간을 한마디로 내년을 정의하자면은 살판 났다라고 해요. 네, 살판 났다, 재미있다, 그리고 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네요. 경금일간하고는 다르죠. 경금일간은 확 돌아져가지고 편제로 진행되던 것들이 정제로, 그것도 정제가 실감 나는 걸로 왔으니까 먹고 사는 거, 내가 하던 거에 대한 부침, 현실적인 거, 그런 약간 몽상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실로 왔다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는데 그게 돈도 되고 실감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로 주어져 있지만은 어때요? 정제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더 재미있고 더 다루기 편하고. 인목 정제는요, 신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막연하게 그냥 다루는 정제인데 여기는 다루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붙어 있고 재미도 있고 경금보다 훨씬 더 잘 다루죠. 그래서 여기 또 식신까지 붙어 있으니까요. 식신 편제로 연결된 것 때문에 아주 신난 한 해가 될 거예요. 거기에 돈까지. 그래서 개묘년이 상당히 좋은 일간 중에 하나가 신금일간이에요. 박수 치고 계시네, 벌써 뒤에서. 신금일간인 거 딱 티가 나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신금일간이 내년에 재미있겠다는 걸 알았어요. 이 정제로 진행됐던 거, 덜커덕 벌렸던 것들이 이제는 구체화가 돼가고 이제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투자가 됐을 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현금이 돼야지 돈이 된 거죠. 근데 현금도 안 되는데 그래프 올랐다고 막 이렇게 소고기 사 먹고 그러죠. 근데 신금일간들은 내일 뭐 한다고요? 현금으로 찾아서 소고기 사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이제는. 편제로 됐지만은.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신금일간들이 돈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실속을 챙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 묘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목극토를 잘한다고 했죠. 모든 왕지는 생서를 잘하기보다는 극재를 잘해요. 극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묘는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금일간한테 미토나 축토가 인성일 텐데 제극인이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 토를 갖춘 신금일간들은 돈 된다라고 할 만해요. 돈 되는 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제 얘기 듣고 막 코인하고 주식하시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뜯어 발리기에는 너무 괜찮은 운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인성이잖아요. 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로 가치 실현을 하죠. 가치 실현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많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근이잖아요, 당근. 당근 하시잖아요, 다들. 자, 인성의 가치를 재성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문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문서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거를 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서로 기록된 거, 가지고 있는 거, 오래된 거 다 인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가 한 10년 됐어. 이거 뭐 팔아가지고 돈 되겠어요? 버리잖아요, 보통 10년 정도 썼으면은. 근데 당근에 올리면은 이거 3만 원에 사간다니까. 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돈 받고 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인성의 가치를 재로 재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가 많다고 해서 돈이 아니에요. 제발 재가 발달했으니까 돈 많네 이러지 마시라고요. 무죄니까 그지 사주네 이러지 마시라고요. 재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의 가치예요. 인성의 가치. 재를 만약에 돈으로 넣을 거면요, 식상을 붙여야죠. 식상으로 재를 벌겠다는 건 식상이라는 건 노동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생재는 다 노동형이에요. 근데 이 재를 인성으로 다루겠다. 이거 머리로 돈 버는 거잖아요. 주식이나 트레이딩 같은 걸 하겠죠. 그래서 인성으로 벌 때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쟤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쟤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있어야겠어요?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쟤가 무슨 짓을 하는 그게 쟤예요. 목이 토를 극하는 게 이 목 입장에선 쟤라고요. 그래서 신축일주, 신묘일주 내년에 돈 될 만하다. 지금까지 뭐 사업을 해왔거나 뭐 이민년에 뭐 벌렸을 거 아니에요. 뭐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거나 회사를 세웠거나 내년에는 다 돈 되는 형태로 연결이 된다. 근데 그 돈 되는 이유가 이 토 조절을 해서 실속 있게 바꾸는 것, 개편하는 것, 진행이 안 되던 것들을 몇 개는 정리를 하고 될 것 같은 것만 끌고 나가는 거,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재밌어요. 신미일주나 신축일주는. 자, 그럼 누가 더 재밌겠어요? 네, 신축일주가 훨씬 재밌겠네요. 자, 왜 재밌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 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식신을 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라는 말이 붙어요. 내가. 상관하고 다른 거는 식신은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상관은 나부터가 아니라 너부터 출발을 해요. 네가 나 꼬셨잖아는 상관이에요. 식신은 내가 꼬신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축조에서 개수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게 편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재미가 있죠. 묘목 다루는 걸 굉장히 잘해요, 신금은. 대충 하는 거, 편재니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연결이 돼요. 다 보인다고요. 만약에 제가 신금일간이고 계묘년이었다. 여기 수강생분들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보인다고요. 무슨 짓 하고 있는지까지. 뒤에 숨어서 자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들킨다고요, 신금한테는. 그래서 식신생재가 제극인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돈 될 만하다. 인성의 가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것은 실속이 있다는 거예요. 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목이 정제로 온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리고 묘목이 축토를 극하는 거는 굉장히 전투적이란 말이에요. 왜 전투적이겠어요? 원땅에 어떻게 뿌리를 내려요. 뿌리가 안 내려가니까 계속 밟아서 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목급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명들은요,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은 뭔가 현금 이렇게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신축일주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소고기 하나 사달라고 하면 돼요. 여기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운이다. 그러니까 이민년하고 비교가 좀 되겠죠. 반면에 돈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 일주는요, 신미일주는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똑같이 돈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삼합이에요. 삼합의 가치는요, 물질적 가치에 있지 않고요, 정신적 가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축일주가 대놓고 투자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신미일주는 그냥 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미일주 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어요? 모여서 집단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력적인 거, 정신적인 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해요.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신축일주는 내년에 살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밀주는 마음에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돈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주예요. 특히 이제 신밀주가 무토까지 있어가지고 토가 너무 왕했다. 이렇게 좋은 운이 없다. 그래서 신미일주나 신축일주는 내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제 신사일주. 정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편재가 재생관으로 연결됐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개수는 기본적으로 화를 극한다고요. 계묘년은 천간의 수는 화를 극하는 에너지로 연결되고요. 지지의 목은 토를 극하는 에너지로 연결이 돼요. 둘 다 음이잖아요. 음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양은 생설을 잘하는데 음은 제극하는 걸 잘한다. 근데 운으로는 수, 목이니까 수생, 목 할 것처럼 달고 온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만 읽어내면은 운을 해석하는 데는 문제 없죠. 자, 목생화 되니까 어이구 식상생재한 게 재생관 됐으니까 좋겠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년하고 달라서. 이민년은 틀림없는 수생목, 목생화예요. 수국화는 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개수니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이잖아요. 직업. 남편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거에 극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싫다잖아요. 싫다. 직장이 싫대요. 그럼 이제 신사일주들 내년에 어떻게 동하느냐? 이직해야 되나? 네, 직장을 옮겨야 되나? 직장 변동수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직을 꿈꾸고 왔는데 뭐 때문에 이직하는 거예요? 네, 재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이직해야 되나가 핵심이에요. 신사일주들은. 연봉이 뭔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민년에는, 그러니까 이민년에 더 올려준다고 해서 갔는데 어떤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적게 받은 것 같거나 아니면 올려준다 해놓고 안 올린다거나 이래서 이제 관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생겨요. 불만 같은 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직을 해야 될까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직해라고 해야 돼요? 하라고 해야죠. 이직해도 괜찮죠. 결국에는 목생화라니까요. 수국하러 왔는데 사화이기 때문에 목생화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게 나한테 중요한 건 타이밍이 되는데 타이밍은 봄을 지나서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의 핵심은 조급하게 뭐를 하면은 엉키고 꼬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언제? 내년에는 간여지도니까 을, 묘월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심하게 꼬인다고요, 이때가. 그러니까 내년 양력으로 한 3월쯤 되는데 그때를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년에 꼬여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엉키고 설키는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염두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왜 하필 봄 지나서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병진부터 해서 화기로 넘어가잖아요. 꼬이는 게 마치 풀릴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이 이후에 이직을 결정하면은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직해도 된다. 결국에는 묘를 끌어내는 사화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하고요. 만약에 이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신사일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사일주라고 다 직장 생활 하겠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식신생재 한 것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화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신사일주가 내년에 뭔가 진행을 한 것들은 대체로 직업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민년에 상관생재로 뭔가 시작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치로 연결되진 않았을 거예요. 신사일주들한테 될 것 같은 가능성만 있었을 건데 계묘년에는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합격한다, 당선된다, 뭐 이렇게 웹툰 같은 거 그래서 냈는데 덜커덕 네이버에서 이제 연재 같이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억대 연봉 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갈아 넣는 거죠, 자기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식신생재로 개인적으로 한 것들이 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인정받는다까지, 직업을 만든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의 일주는 안 좋게 보려고 해도 안 좋게 보기가 힘들겠네요. 네, 이 사화 때문에 묘가 꼬이질 않아요. 목생화까지 진행이 되겠다. 타이밍만 조금 늦춘다 그러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일찍 하지만 마라. 내년에 사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찍 시작만 안 하면 돼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게 계묘년이에요. 그래서 신사일주는 시작은 불만스럽게 진행이 될 줄 모르겠으나 마지막은 좋다. 관으로 연결되어서 재에 대한 그런 이득을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재생관이 관을 위한 재생관이 아니라 재를 위한 재생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만드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한 직업인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 취업을 그렇게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출세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관중심으로 간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화 반대편에 있는 이제 해수가 계묘년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민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네, 이민년 어땠어요? 뭐 수생목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났네요. 근데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냥 한 거죠. 그냥 일지상관이 임수로 왔고 그리고 인목이 합으로 붙었으니까 그냥 했는데 이 그냥이란 말이 붙은 거는 결과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정제로 온 거니까 자기 딴에는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뭔가 저질렀을 거라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거는 인목이 수를 끌어내기만 하고 목의 에너지를 머무르는 게 아니라 화로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머무르지 못해요. 근데 이 묘가 온 곳은 어때요? 네, 정확하게 수생목으로 머무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해일주는 계묘년에 실속으로 넘어가고요. 돈도 되는데 이런 계묘년에 돈이 되는 것은요, 당연히 자기가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이제 지출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나가요.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되는 형태의 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를 달고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묘가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뭐를 보셔야 되냐면 화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해일주들은. 그래서 신해일주가 내년에 화토가 부실하다 그러면은 돈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만 나간다. 이거는 거의 투자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복비로 나간다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투자가 일어나는 게 식상생재예요. 식상생재가 돈이 되는 건 처음에 식상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묘가 꼬여버려 있으면은 자기 딴에는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계산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끝난 줄 알고 차렸는데 코로나가 다시 갑자기 막 재유행을 한다거나 이래서 그런 변수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일주는 사주에 따라서 희기가 갈린다, 호불호가 갈린다, 높낮이가 갈린다. 어떤 신의 일주는 괜찮고요. 어떤 신의 일주는 돈만 쓰고 돌아오는 것은 없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있지 않아요. 신의 일주는 내년에 하지 마세요, 늦게 하세요. 잘 안 돼요. 이거 막 확 그냥 끌려 들어가요. 가끔 이렇게 상담을 오시잖아요.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오세요. 이런 분들은. 이미 다 계약 다 해놓고 막 다 차려놓고 와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벌써 하고 있는데. 이런 식상생재가 특히 이제 내년같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요, 하면 정말 될 거란 자신감이 붙어요. 신금일간은 다른 일간들하고 다르게 내년에 자신감이 넘치는 해예요. 정제는 부담스러운데 묘목 편제는 저거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난다고요. 일단은 망해도 신나는 게 신의 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사일주 다 했고요. 유충이 됐네요. 쟁제가 됐네요. 자, 쟁제도 정제를 쟁제하는 게 있고요. 편제를 쟁제하는 게 있어요. 달라요. 자, 편제는 재미나 코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제에 있는 사람이 애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화 코드가 잘 맞아요. 특히 개그 코드. 같은 걸 보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부장님 개그를 하는데 그거에 웃어준다. 그게 너무 재밌다 그런다. 그러면 편제적 코드예요. 그거는. 잘생기고 성격 좋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같이 있을 때 즐거워야 되는 게 편제들의 코드예요. 그럼 내년에 하는 일들이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비견으로 이걸 쟁제했다는 것은요, 이 코드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만큼 재밌었던 게 어떻게 돼요? 10만큼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제를 잘못 쟁제, 특히 겁제 같은 게 와서 쟁제하면 뭐라 그래요? 중독 코드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재미있지만 안 좋아 몸에. 근데 하는 거예요. 그게 겁제하고 편제가 습기까지 이렇게 달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율주는 내년에 식신생제하는 게 다른 신금보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증폭된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엄청나지죠. 자신감. 이게 중요해요. 자신감. 왜 망하냐면요. 자신감이 있어서 망해요. 사실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겁으로 자신감을 갖췄다는 건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거. 에이 죽겠어? 이러는 거. 이런다고 내가 죽겠어? 이러는 거. 그래서 남자들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 괜찮아 안 죽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야.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할 얘기는 사실 아닌데 이제 좀 이렇게 비약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묘충으로 되어 있으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요. 바꾼다예요. 뭐를 바꿔요? 직이라던가 해오던 것들. 이거는 충으로 결정해서 바꾸는 겁니다. 특히 식신을 달고 왔기 때문에 원래 신율주 자체가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감, 독립성, 육식 갑자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강한 게 신율주예요. 신율주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여지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사람도 1mm 단위로 보면서 만난다니까요. 너는 얘보다 1cm 더 가까운 관계야. 약간 이런 거예요. 신율주는. 그 정도로 대단한 일주인데 식신 달고 생제한 거니까 독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래서 내년에 독립이나 동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수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려고 한다. 그거에 바꾸는 거는 이 신율주가 주변에 뭐를 달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화를 달고 있어서 관중심으로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면은 내년에 틀림없이 이직하거나 자기가 따로 떨어져나서 자기 걸 할 거예요. 그럴 만한 좋은 타이밍이란 소리예요. 이민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이민년에는 불만 있고 그만두고 싶더라도 잘 안 돼요. 정제로 주어졌으니까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인유 원진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묘가 들어오게 되면 묘충으로 결정을 해요. 묘충을 해서 이 비견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동하게 만드는 정도로 끝이 나요. 그래서 결정까지 연결되고요. 그게 이제 내가 해오던 것들에 대한 바꾸는 것들로 연결된다. 내년에 가장 재미있는 일간 중에 하나가 신유일주가 될 것이다. 이론에서는요, 연애하기 좋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텍스트로 다 정리해서 일간별로 건강은 어떠고 연애는 어떠고 매매는 어떠고 쓰잖아요. 작년처럼. 연애하기 좋은 운이에요. 신금일간들 내년에. 근데 연애하기 좋은 거지 결혼하기 좋다고 보긴 힘들어요. 결혼으로 결정되는 운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운의 연애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 남아요.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은 내년에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자, 신묘일주. 편제가 이미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 왔네요.
예, 이거는 이 쟤는 1이거든요. 근데 1이 또 왔네요. 예, 2일 또 왔는데 상관으로 감당까지 해야 되네요. 자, 이게 말이 좋으니까 1이지. 만약 이성으로 논다 그러면은 예, 삼각관계 요거 돼 있네요. 일지가 배우자 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 궁에 편지가 있는데 또 왔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예, 다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상관이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있는데 거부가 잘 안 되죠. 예, 신묘일주분들 내년에 잘 관찰하셔야 돼요. 예, 일도 많아지고 배우자도 많아지고 예, 만나는 사람도 두 갈래로 갈라지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바람 피는 게 어때요? 구체적으로 바람 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피는 바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으로 바람을 펴도 펴는 거냐, 아니면 몸으로 피는 게 피는 거냐, 이런 게 있잖아요. 내년은 대부분 다 몸으로 연결돼요. 조심해야 되는 일간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걸 떠나서는 그냥 일이 많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일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적 요소를 달고 오겠죠. 근데 이렇게 신묘일주가 일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토가 발달했다 그러면은 예, 신묘일주가 토가 많은데 계묘연이 왔다는 것은 일이 많아진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토 많은 신금들은 내년에 살판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뭐 여기 변호사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혼 전문 변호사다. 일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그렇게 막 이성에 대한 흔들림이 생겨도 마음으로 끝이 나요. 그냥 약간 설레는 정도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계묘연은 그게 안 돼요. 실체화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되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에너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이제 연결되면 비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습해지는 환경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도덕적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 도덕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주가 비슷한 명이면은 그걸 잘 무너뜨린다는 거고요. 이런 논에서는 이제 비슷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약간 허물어져요. 경계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마음속에 벽이나 선이 두터운 사람들은 내년에 오히려 그런 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좀 꼰대 같았던 사람들은 내년에 그런 게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명들은 싫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부드러워지고 좋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습도가 애초에 높은 명들은 내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신금을 정리하자면은 가장 큰 것이 재미, 그리고 자신감, 흥미라던가 플러스 연애, 그리고 돈.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계묘연을 잘 쓰는 일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또 하필이면 재라서 그래요. 재를 다루는 감각이 어쨌든 그런 토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이거 보시는 신금 일간 분들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알려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아니, 제일 집착하면 안 되는 사주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신금일간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임수를 한번 보자고요. 정화하고 임수, 계묘년이 가장 동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힘들다를 떠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안 넘어간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신년 운세 보고 뭐 신수하지만은 나는 무슨 일간인데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는 분도 많아요. 이민년 뭐 막 얘기했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일주들은 내년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화하고 임수는 그냥 잘 못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플러스하면 기토까지 재생살되니까요. 이 세 일간들은 내년이 그냥 막 이렇게 숨 쉬듯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우울증 막 생기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다른 일간들하고 다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자, 임수의 특징은요, 고요하다가 특징이에요. 고요하다, 깊다, 잔잔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 저 임수일간 봤는데 잔잔하지 않던데요? 그거는 그 임수가 잔잔하지 않은 거예요. 수의 본질은 차가워야 돼요. 차갑다, 온도가 낮다, 깊다, 그리고 잘 모여있다, 이런 게 수의 본질인데 여기에서 화만 왕해도 어떻게 돼요? 차갑다가 안 되죠.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럼 그거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수가 수다우려면은 그런 에너지가 없어야 돼요. 차갑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깊어야 되는 게 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수들은 보면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촉이 좋은데도 임자일주들 보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려면 목이 있거나 아니면 화가 있어서 온도를 높여주고 조금 이렇게 비산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수덥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수는 수다워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년에 옆에 개수가 와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개수가 임수를 보면은 임수는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동하지 않는데 개수가 임수를 건드리면은 흥분해요. 뭐냐면은 잔잔한데 밑에 이렇게 발로 차서 흙탕물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계곡에 맑아 보인다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흙탕물 팍 일어나면서 더러워지잖아요. 임수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해서. 그래서 수가 수답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개수가 옆에 와서 건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묘를 달고 왔잖아요. 확실하게 임수를 뒤흔들 만한 운이에요. 겁재가 임수를 뒤흔들 만하다. 보통 이렇게 비견 겁재운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겪는 거는요, 인연에 대한 정리예요. 비거분에 잘 떠올려 보세요. 비거분에 막 초등학교 애야 갑자기 이제 하교에서 오더니 나 오늘 제일 친한 친구랑 절교했어. 딱 운 보면 비거분이에요. 그 일진에서 비겁이 막 들어와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임수일간 내년이 어떻다고요? 정리되거나 배신당하거나. 예. 아, 이거 다 써야겠죠. 예. 자,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요. 인연이 정리된다. 배신당한다. 배신감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구설로 연결된다. 또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짓들만 할까요? 얘 뭐 한다고요? 화를 건드린다. 겠죠? 예, 쟁제. 되죠? 자, 쟁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별, 그리고 삼각관계, 재탈, 손재수까지 연결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친구가 한턱 쏠게 해서 갔는데 실컷 얻어먹고 얘 잠들어요 갑자기. 내가 내야 돼. 아, 진짜 이게 사소하면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된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 나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내년 임수들이에요. 근데 이거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 입장에서는 상관을 달고 온 거기 때문에요. 상관운에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지출이 된다거나 나는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서 자꾸 건드려가지고 안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들, 다 이런 운들이 일어나는 거죠. 길 가다가 유니세프에서 기부하시죠 하면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네. 아니, 놀러 갔는데 갑자기 어린이들 애기가 있으니까 이제 어린이들 가서 봤는데 3만 원만 하시라고 해가지고 예 이러고 네. 정신 차려보니까 홀라덩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봤어요. 또 하시래? 그래서 어제 했는데요 이러고 이제 정말 사소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길게 보면은 이런 것들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런 운이 오니까 그냥 두드려 맞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다 두드려 맞고 다 나쁘냐 이거예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해결 방법으로 다른 오행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묘연에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화만 있으면 된다 다 얘기했지만은 그게 있다고 해서 대비돼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수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내년에 돈 나간다, 손재 있다, 투자해서 잃는다, 무조건 일어나요. 근데 그 돈이 회수가 되거나 만약에 이렇게 파산을 할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대응이 된다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못 넘어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요. 무토가 있으면은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한 거예요? 겁재. 살로 겁재를 제압한 거죠. 제압하니까 겁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임수를 막 흔들고 흥분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무토가 있으면은 잘 안 흔들릴 수 있겠네요. 전화위복 같은 게 일어나겠네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무토에 의해서 일정 부분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간목. 자, 이 간목도 마찬가지로 겁재가 이렇게 흔들려고 왔는데 이거 상관까지 달고 왔는데 천간에 간목이 있어버리게 되면 순화돼요. 순화되니까 식신으로 연결되죠. 상관 달고 왔는데. 그럼 이 식신은 원래 임수가 쓰던 거잖아요. 그러면 겁재를 끌어들여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협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같이 하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겁재에 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글자가 되는데 안 돼요. 기토로는 안 됩니다. 기토는 개수를 보면 어떻다고요? 섞여서 같이 흘러요. 정관이죠. 관이 오히려 무서운 존재예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관으로 보증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이 겁재랑 같이. 그러니까 이런 운에서 기토가 있는 임수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전세 사기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관으로 보증됐잖아요. 문서 확인 다 했는데
예, 그 보증을 해준 거예요. 문제 없음 이러고. 근데 계약하고 시간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막 세금도 안 내고 보증보험도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나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토로는 안 돼요. 무토로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다른 앞에서 설명한 사주들 너 무토가 있으면은 계묘연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네, 긍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병화하고 사화를 많이 얘기했지만 무토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간목이 있어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들 어떤 거냐면 습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토, 간목 이런 것들. 병화도 습을 말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럼 이제 임수는 그것만 보더라도 예, 겁재의 피해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되겠죠? 자, 이모일주 겁재가 바로 쟁제적 성향으로 드러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모일주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재탈 얘기하시면 돼요. 손재, 재탈 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은 수생목, 목생화니까 제가 더 커지겠네? 겁재 가서 도와주겠네가 아니라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왔는데 알고 보니 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네, 재탈. 그러니까 내년에 이모일주 분들은 결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거 재탈하러 온 결혼 같은 거예요. 네. 이민년하고 달라져 있잖아요. 이민년은 목생화에서 재 중심으로 왔으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는 이모일주 분들이 있으면은 이민년에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정까지 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면 재탈로 가니까 뭐예요?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놈의. 이거 재탈, 이거 손재니까 갑자기 뭐 예물 문제부터 태클을 걸겠죠? 예, 이걸 혼수 문제에 태클을 걸고 돈 문제로 막 싸우게 되고 예,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드러냈는데 알고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고 너무 비약하는 건가 이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쉽잖아요. 겁재가 상관 생지로 온 게 아니라 이걸 재탈하러 온 거라고요. 근데 상관을 달고 왔으니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생화가 아니라 수국화예요, 이 사주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으면 돼요? 예, 토가 발달해서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겠네요. 자, 토가 발달하면 첫 번째는 화생토에서 재가 보호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화생토 하니까 토국수할 거 아니에요. 재생관살 되고 있겠네요. 재생관되니까 제가 관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더라. 그럼 이렇게 털어가려고 와도 돈이 어디에 있다는 소리예요? 관한테 있겠죠. 은행에 있다거나 부모님한테 있다거나 내 거지만 명의가 딴 사람으로 돼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몰주와 토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계묘연이 와도 그렇게 문제가 안 터져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만 봐도 이게 목이 토가 긍정적인 구조면은 계묘연을 잘 쓰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토가 발달하면은 그게 보호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토가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 이게 평관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겁재의 대응하는 걸로는 평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인격에 평관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격국에서. 축토가 만약에 여기 있다? 신축이 될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축중의 개수로 연결된 거죠.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재탈적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행인 건 여기 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의 가치를 인성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축중의 개수가 오니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진중 개수나 축중 개수나 자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계묘연에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냥 인자가 그게 인자라고 인연이라고요. 저 사람을 왜 만났느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런 인자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고. 그래서 축토로는 안 돼요. 오히려 쟤를 소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금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신축시면은. 자, 근데 이모일주가 그런 문제만 있겠느냐? 건강 문제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화의 문제잖아요, 수화. 네. 혈관계통이나 혈액에 대한 질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혈액의 질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당뇨라던가 콜레스테롤이라던가 뭐 이런 수치들, 그런 수치들에 대한 문제가 예고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 것도 함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겁재의 흥분을 가장 많이 하는 일주다. 이미 이모일주는 오화에서 온도가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요, 이런 사주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감정적으로 가장 좋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격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근데 개수가 건드리게 되면은 더 이게 올라오죠, 감정이. 그래서 이모일주는 조심해라. 연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좀 아픈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일주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딱이죠? 올 것이 왔죠, 진짜로. 임자일주. 자수 겁재가 임자일주는 이 자수조차도 어때요? 고요해요. 임수도 고요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소리예요. 일지 비겁들 끼리끼리 만난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모습을 드러내죠, 개수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분리, 독립.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밑에 있던 놈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약에 운영하던 사람이면은 이게 협소와 작아집니다. 축소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배신을 가장 많이 당하는 운이죠. 상관인데 겁재한테는 이 상관이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겁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도 이제 내 거 해야겠어. 나도 내 실속을 차려야겠어. 계묘일주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임자일주한테는 배신감으로 느껴지죠. 나랑 끝까지 함께 하자고 해놓고 자기 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임자일주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미 떼어줄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그분은 목생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임자일주거든요. 애초에 내년을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얘들 어차피 나갈 거 내가 다 알고 얘들한테 이만큼 수수료 다 올려주고 그렇게 할 거야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생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거는 이미 그 쟁제를 다 염두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개수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임자일주는 내년 운이 만약에 이런 목생화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다 배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쟁제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맞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기 좋아요. 본심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배신으로 느껴지는 거가 되는 거고요. 사주구조가 괜찮으면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쟁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만 이제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좋은 건 뭐예요? 이럴 때 네 편, 내 편이 갈려요. 이런 눈에서.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그런 판단이 돼요. 그래서 힘들어 봐야 진짜 내 옆에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내 옆에 진짜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도 한 살면서 3번 정도 힘들어 보니까 주변에 많이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임수일간인데 내년 힘들다. 좋은 거예요. 누가 내 가족보다 더 가까운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당연히 토가 발달하면은 문제가 터지더라도 수습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분리되고 독립되고 흐트러지고 이런 건 일어나요. 근데 수습돼서 떨어질 놈들 떨어져 나가고 내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키운다거나 다시 재취업한다거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어요. 임자일주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취직해서 일을 하는 구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일을 해요, 임자일주가. 결국엔 자기 걸 할 생각을 하는 게 임자일주란 말이에요. 아무리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제 비겁 달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누가 시키는 것만 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자일주도 내년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주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임수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묘년을 만났는데 계묘가 와서 쟁제도 일으키고 쟁환도 일으키고 흥분도 시키고 흔들어도 놓고 이럴 텐데, 자, 임진일주를 보면은 진중에서 계수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이 진토가 상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염두해 두고 있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임진일주는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 진토하고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계묘년이. 그럼 이제 계수가 와도 어때요? 예측하던 범위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임진일주가 뭔가를 저질렀다, 이민년에. 계묘년까지 염두에 두고 저질렀다는 소리예요. 그냥 물론 이제 그 인목으로 확 끌려 나가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계묘년을 예측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계묘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내년은 어떻겠다. 내년에 내가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요. 근데 그 예측을 대체로 벗어나지 않아요. 내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반전은 없어요. 네, 반전은 없다.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된다. 뭐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사주 보러 오는데 거기서 희망을 얻으러 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힘들어요. 그냥 희망을 얻기가 힘들어요, 내년은. 네. 그러니까 반전 없다. 그냥 지금 예상한 대로 진행될 거다. 네, 대출 많이 받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것이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 일 벌려놓은 사람들은 내년에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뭔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임진일주를 보면은 계묘연이 그런 운처럼 작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대로 쟁제쟁관은 노출이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예요? 예상한 거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도 나가고요. 관에 대해서도 압박을 받게 돼요. 관에 대한 압박이란 것은 결국에 그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직장, 직업 이런 거에 대한 흔들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수습할 수 있어요, 임진일주들은. 그래서 너무 비약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이런 조건에서 무토 하나만 있어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무토가 뭐 화토가 강해서 토가 왕성하다 이러면은 좋은 운이에요. 개묘년이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이런 운에서 승진도 하고 남들하고 비교돼서 우위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있는 사람 특징은 내년에 분명히 겁재와 비교가 될 텐데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운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와서 뒤흔드는 게 많이 떨어지죠. 무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임진일주는 그래도 낫다. 무토가 있으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술토가 있는 임술일주들이에요. 자칫하면 묘술을 합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진일주는 이 운에서 온 것들이 다 진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술토는 이 술이라는 것은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임술일주든 뭐 병술일주든 갑술일주든 지지에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게 술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 흔들리지도 않고요. 고집도 세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철나지막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런 거 안 갖다 붙이셔도 그냥 지키려고 하는 글자다. 지키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화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오술로 끝나는 거죠. 삼합이 화를 지키는 토다. 그래서 화를 있는 그대로 화의 에너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게 술토인데 이게 화가 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상관이 묘로 개묘로 온 거는요 이 지키는 문이잖아요. 이 술토가 이 문을 열어버려요. 견관이 술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거는 뭐 허문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이라는 용어가 붙는 거고요. 아무리 단단해도 묘는 열고 들어가더라. 목에 목극토하는 전투력이 아주 강해요. 묘목은. 어떠한 토를 보더라도 자기가 점유하고 파고들고 그 아스팔트에서도 싹이 나요. 묘는. 그거 뚫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겁재가 이렇게 있는 편관을 뒤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운입니다. 임술일주는. 그 스트레스는 뭐예요? 제 관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제 관이니까 이거는 직업이잖아요. 직장이고 쟤는 나의 영역이고 관은 나의 직이고 자리이고 이런 부분들이 개수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비나 구설에 확실하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시비 구설 조심해라. 제발 가오잡으면서 싸우지 마라. 임술일주 이제 20살 됐어. 이제 헌팅 포차 갔어요. 이게 막 누가 시비를 걸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러고 무시하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있잖아. 그럼 그게 무시가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내년에 임술일주 분들은 여자가 없는 헌팅 포차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든다는 소리. 그러니까 임술일주 아무리 내가 고집 세고 약간 엄격 그놈 진지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술토가. 모든 술토는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유지가 안 되겠다. 대놓고 흔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임진일주가 좀 더 예상 근데 임진일주도 습이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엄청나게 꼬입니다. 습이 그러니까 임술일주는 반면에 습이 해결되는 조건으로는 나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임진일주보다 임술일주가 더 싫어해요. 운을. 개묘를 더 싫어하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임진일주 피해가 더 클 수 있어요. 습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무토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자, 임진일주. 자, 이거는 상관으로 이제 온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수일간이 보통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하자고 유혹하고 꼬셔도 안 넘어가는데 개묘에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개수가 와가지고 막 흔들어 놓으니까 상관의 통로를 마치 같이 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훅 넘어가는데 임신일주는 안 넘어가요. 상관이 와도 금극목을 하겠다 이거예요. 금극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한다. 한 번 더 돌아본다. 개수를 한 번 더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조사하겠죠. 자기가 따로. 상대방 말 다 안 믿겠죠. 그러니까 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의심이잖아요. 내년에 의심한 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심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심만 하고 안 넘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화토를 얘기한다고요. 특히 무토. 그러면은 이게 다 뭐냐면 습을 해결한다는 조건에서 화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 트랙을 유지한다는 소리예요. 자기 길을. 그래서 겁재가 와서 오히려 이렇게 흔들어 놔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아예 없다 그러면은 확인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한 게 오히려 독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확인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훅 갔다가 이제 상관으로 가서 쟁재로 연결되고 재탈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금의 역할은 이 상관에 대한 통로를 확인하는 정도로 점검을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늦게 판단하면 돼요. 화운 다 지나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초반에 와가지고 막 흔들어, 특히 목의 에너지가 가장 집중되는 갑인 을묘월에 훅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는 겁재 중심으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금생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흥분하지 않으려면 수가 수 다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신금이 하는 역할이 금생수에서 깊게 만들어주고 모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에 흔들리더라도 시간만 잘 지나서 늦게 여름 다 지나서 판단하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무토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다행히도 무진년생이라서 네. 무토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임실주분들은 이 인성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인성을 꼭 공부나 뭐 자격 이런 걸로 두지 마시고요. 어른이기도 해요. 어른 말 잘 듣는다. 어른 말 들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그냥 겁재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뭐 아니면 나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던가. 어른인데 친구도 어른 같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애늙은이 같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관하고 덱쳐 막 이렇게 극해주는 형태의 인성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하지 마라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실주분들은 내년에 주변에서 잔소리하거나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말 꼭 들으셔야 돼요. 예, 그 말 안 듣고 이제 넘어가면 인성이 아니라 상관으로 훅 넘어간 거니까. 상관 사고치기 좋잖아요. 사고치기 좋습니다. 이민일주를 안 했죠. 식상이 혼잡됐네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민일주만 놓고 보면은 내 방식대로 하고 있었는데가 되죠. 네, 내 방식대로 무언가 하고 있었는데 걔 묘가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타인을 활용할 수 있는 운이 돼요. 긍정적인 구조면 타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겁재를 활용하는 거죠. 겁재를 활용해야 부자가 되죠. 네, 남을 직원을 활용해야 돈 벌죠. 남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혼자 하다 감당 안 되면 막 가족들 끌어가지고 막 가족 단위로 하고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세 사람이서 막 8시간씩 돌아가면서 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하고 손에 떨어진 게 200~300만 원이에요. 진짜 많다니까요. 편의점 하시는 분들. 왜 그런 거예요? 겁재를 활용할 수 없고 비겁을 다루지 못하니까 자기가 온전하게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의 직원을 뽑아서 뽕을 뽑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축적이 일어나고 부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있다고 해서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운이 왔을 때 활용이 되려면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토 중심으로 화토, 화생토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민일주는 틀림없이 내년에 부를 이룹니다. 확장하거나 뭐 점포를 늘린다거나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했는데 결과가 잘 연결돼요. 이렇게 겁재가 왔을 때 화토가 없어서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내가 겁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요. 겁재한테 쓰이는 운처럼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하기에는 좋아요. 대신 돈이 잘 안 될 겁니다. 얘가 벌어도 나가는 데가 많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혼자 보러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던 게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림 그리는 데서 일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겁재에 의해서 쓰여지는 형태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토가 없더라도 화라도 발달해야 그래도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운이 되는 거고요. 둘 다 없다 그러면은 조금 힘든 운이 될 겁니다. 네, 이민일주 쉽지 않은 운이에요. 개묘년에. 내년에 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겠어요? 네, 목생화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생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개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비겁이 오더라도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장하고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운이 되죠. 기다렸던 운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민년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복음. 네, 이거 무슨 성경도 아니고. 네, 이거 오면 다 나쁜 줄 알아. 특히 뭐 이민일주들 이민년에 복음 오니까 망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이제 망한다고 이렇게 그걸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왜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민일주가 사주가 팔자가 있는데 이민년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민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운에서? 내가 일주인데 일주를 대체하는 게 운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주가 하던 역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질 수 있겠네요. 얘가 대신해서 한 거니. 그러면 정지된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된 거예요? 경쟁이 붙어서 밀려난 것처럼 된 거예요.
보고문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온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라고 구조를 봐야 돼요. 오히려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보고문이 오면 좋죠. 내가 이 감당하기 힘든 조건인데 뭐 와가지고 이제 경쟁으로 온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보시면은 보고문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임수의 계묘년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사람 문제. 사람 문제니까 인연 정리.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시기. 근데 다 대부분 적이죠. 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내 편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돈 빌려주지 말아요. 주지 마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못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안 빌려줄 수가 없어요. 상관 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이런데 어떻게 안 줘. 네. 내가 나쁜 놈 되는 것 같잖아. 상관이 그런 짓을 해요. 동하게 만들어요. 안 할 수 없게끔. 근데 어쨌든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쟁제. 네. 쟁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작게는 돈, 건강부터 해서 이성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 흥분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술 먹고 터지는 문제는 다 대부분 관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흥분시키는 거니까 뭐 습도 높아지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습을 발생시키는 게 술이에요. 술. 습을 발생시킨다. 술은 겉으로는 수예요. 액체니까. 안에 파고 들어가면 화의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어요. 근데 화를 먹잖아요. 우리가 섭취를 하죠. 먹으면 안에서 습이 만들어져요. 몸 안에서. 습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습은 생명하는 힘하고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요.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 습은 또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임수일관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다. 아주 작게는 관제 구설부터 해서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된다. 그냥 안 넘어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계수를 한번 보죠. 계수가 계묘년을 만났다. 제가 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습이 다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묘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습이 발생을 하죠. 근데 너무 습에 치우쳐서 보시는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경쟁에 노출된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사주를 장악하고 있던 계수일간인데 내 사주를 장악하려고 하는 계수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교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것만 봐도 사주에 천간에 비겁 달고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살겠네요. 누가 자꾸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난 비교당하기 싫잖아요, 근데 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천간에 비견 달고 있는 애들한테 남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옆집에 쟤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이런 소리 하면은 상처받아요, 걔들은. 그러면은 비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뭔 개소리야? 이러고 무시하겠죠. 네, 비교하는 게 타격감이 아예 없어요. 비겁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난데. 쟤는 쟤고 나는 난데. 근데 비겁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 되려면은 비겁이 있어야 돼요. 연예인 하려고 해도 비겁이 있는 게 좋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서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다르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쟁에서 우위에 서면은 돋보인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비거분에 갑자기 확 잘 되는 사람들은 비거분을 잘 쓴 거예요. 돋보이는 역할로. 그래서 개수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비교가 되더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식신 달고 왔잖아요. 이민년하고 비슷하네요. 뭐가 비슷해요? 협력할 수 있다. 협업, 동업, 협력. 이런 것들과 수의 통로를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민년하고 비교하시면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개수가 이민년을 볼 때는 뭐가 가능했냐? 묻어가는 게 가능했어요. 임수가 하는 거에 숟가락 얹는 게 가능했다고요. 예. 그래서 임수는 개수를 보면 개수가 임수를 보통 이용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임수가 어떤 얘는 식신이죠. 임수한테 얘한테는 상관이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개수가 뭘 하려고 할 때 임수가 일단 하는 거 쳐다보고 늦게 해라. 그 늦게도 아니에요. 4월달 이후에 해라. 하는 거 지켜보다가 잘 될 것 같으면 숟가락 하나 얹어라. 야, 네가 하는 거 나도 껴줘. 된다고요. 그럼 임수는 개수가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는 거에 이렇게 묻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작년에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장권 없이 롯데월드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돼요. 계묘년에 개수가 개수를 보는 거니까 묻어가기가 안 되고 옆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다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가지지가 않아요. 이민년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신으로 뭐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소리예요. 이 식신은요, 토를 극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수일간들은 내년에 돈 버는 방법이 뭐를 하는 거예요? 목극토로 돈을 버는 거예요.
식신으로 관사를 극하는 게 돈이 되겠다. 이거를 물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이잖아요. 목극토니까 점유하는 거, 토를 점유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예요. 그러면 개수일관들은 내년에 주식을 생각하겠어요? 부동산을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적 개념이 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 토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화를 보면 되겠죠. 화가 있어야 뜨는 지역, 핫한 지역,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가 없는 토는 그런 지역을 보지 않겠구나. 여기 시골 귀퉁이에 있는 그런 집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는 그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강남이라든지 뭐 파락군 뭐 이런 데 있죠. 사람들이 막 오고 싶어 하는 인기 많은 지역. 그런 것들하고 연결돼서 화를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화가 없으면은, 저기 강북이나 부동산 강의된 것 같아,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인기 없는 그런 지역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걸 따라서 같이 해서 토를 극하는 거, 공동 투자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몰려다니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으로 들어왔지만은 목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자 협업, 동업,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운이 되겠다. 그래서 개수일간은 별 타격이 없어요. 임수하고 천지 차이예요. 큰 문제 없다. 비겁이 없으면은 경쟁할 일이 없으니까 남들 우위에 서는 게 안 돼요. 중간에서 중간 끝까지 가도 중간이에요. 경쟁에 노출되고 비겁이 있어야 가끔 우위에도 가고 물론 추락도 하죠. 남들이 더 뛰어나고 이러면은. 근데 극상을 찍을 수 있다고요. 극상을. 그래서 저는 비겁이 있는 사람을 사주에서 비겁이 있는 걸 되게 좋게 봐요. 저는 인생이 좀 그래도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닌가. 무비겁은 그냥 쭉 평범하게 갑니다. 웬만하면. 자, 그래서 개수일간들이 개묘년에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나. 임수일간처럼 막 인연 정리가 되고 막 니 편 내 편 갈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 개유일간부터 한번 보죠. 개유일주. 편인이에요. 식신을 봤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편인 도식이라고 하죠. 편인 도식이 일어납니다. 편인 도식이라면은 가장 처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건강 문제예요. 식신이 있는데 편인이 이렇게 딱 왔는데 있다. 그러면은 없던 식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요. 식신은 몸을 얘기하는 거고 편인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없던 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거랑 똑같아요. 없던 몸에 대한 문제 같은 거예요. 도식이라고 해서 식신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왕지끼리 만남이잖아요. 이 묘는 어간에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인으로 점검하는 정도의 운으로 연결이 돼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검사한다. 근데 묘유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신경계통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내년에 일어날 수 있겠다. 수중냉증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라. 혈액순환 잘 안 되는 분들은 반신욕 많이 해라. 그런 쪽으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순환기 계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건강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점검하는 운이에요. 돌아본다. 이게 잘 되면은 기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인성으로 기록하는 것까지. 자서전 쓰시면 돼요. 일기 쓰시면 돼요. 일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자기가 해놓은 것들을 식신으로 출력을 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알아가고자 하는 운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보통 시도가 일어나죠. 준비해서 시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묘년에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식신이 묘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기적 형태를 띠게 돼요. 개유일주들 이민년에는 뭔가 진행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답답했을 거라고요. 왜? 인목으로 왔으니까. 뭔가 구체화가 안 되고 아이디어만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개묘년에는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진행을 해버려요. 그냥 한번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까지 연결이 돼요. 대부분 여름을 지나야 됩니다. 봄에는 그게 이렇게 생각대로 잘 진행이 안 돼요. 꼬이는 것들 때문에. 유가 이렇게 꼬이는 거를 해소할 것 같이 왔지만은 금생 수도 달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좋아진다, 여름 지나면은. 그래서 계율주분들은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붙어서 뭔가를 도모하고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운이 되겠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 정도 가면은 결과치로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 문제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 안 될 겁니다. 자, 계묘. 복음이라고요, 복음.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복음운이 왔을 때는 정지가 되는지 아닌지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정지가 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던 것들 다 뺏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었는데 진다는 소리예요.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운에서 온 계묘가 일간인 계묘를 대체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일 잘하다가 잘린다거나
갑자기 뭐 연애 잘하고 있는데 딴 사람 나타나가지고 채간다거나 이런 형태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사주에 재관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뭐 힘들다. 화토가 많다. 그러면 여기는 일을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재관이 너무 많으면은. 그러면 이런 운에서 쉴 수 있게 된다고요. 좋은 운이죠. 똑같네요. 정지되는 거는. 일하다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좀 나누고 싶을 때 이런 운이 도움된다고요. 수가 너무 약해서 감당이 안 된다? 수가 살짝 들어온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돼요. 그래서 나눠지는지 분산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겪어보시면 돼요. 네, 겪어놨는데 분리됐네 이러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보통은 그냥 나랑 똑같이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그러니까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요. 제가 임신일주인데 만약에 임신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튜브에 정동찬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애가 나타나는 거야. 네, 비교되는 거야, 막. 이제 너무 똑같아가지고 비교할 게 없어. 그 정도의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사주가 긍정적이면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더 발전적인 요소로 경쟁보다는 더 발전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신인데 또 식신이 왔잖아요. 그래서 식신으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그게 커지는 거예요. 식신의 역할이. 그러면은 내가 뭐 식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식신이 또 들었으니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운에서는 식신 때문에 일이 커진다가 돼요. 일이 커진다가 됩니다. 수생목으로 자꾸 끌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가 유지가 잘 안 되겠네요. 이런 신금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돼요. 네, 금생 수를 유지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화가 있니, 토가 있니, 또는 이제 뭐 조습에 대한 균형이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만약에 조습에 대한 해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일을 더 하는 것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실수가 없다던가 뭐 그런 형태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계묘일주분들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사일주분들은 좋네요. 예, 물론 이제 요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식신이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재를 염두에 두고 있죠. 일지의 정제를. 이무일주는 그 정제를 염두에 둔 쟁제였는데 얘는 정제를 염두에 둔 식신의 생까지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사일주는 내년에 결과내기 좋다라고 얘기할 만하죠. 사람을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수를 끌어들여서 내 정제를 만드는 거에 협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쟁처럼 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협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자영업자다 이러면 내년이 어떤 거예요? 사람 구해진다. 오랫동안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보통 인복을 얘기하기에도 괜찮아요. 귀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귀인이란 말 잘 안 쓰는데. 네. 어쨌든 남이잖아요. 남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은 놀고 먹던 사람 꺼내가지고 같이 일하는 구조가 되죠. 차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눈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던 사람이라도 알바가 어떻게 들어와요? 배포랑 그릇이 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해. 아니면은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바생이 들어왔는데 잘생겼어. 잘생긴 애가 들어왔더니 막 여고생들이 막 계속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급을 이제 한 10,000원 정도 주겠다고 했는데 시급 얼마 줘야 돼요? 한 30,000원씩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쟁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커지고 쟁제예요. 오랑은 다르다고요. 이모는 해줄 것처럼 하고 안 해주고 오히려 털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계사로 들어와 있으면은 일단 키워주는 형태에서 쟁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카페 알바 잘생기고 이쁘면은 엄청나게 보잖아요. 남자들 PC방 갈 때 알바생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는 사실. 네. 진짜 상당 부분 옆에 PC방이 거 똑같다. 음식 잘 나온다 이러면 그걸로 갈려요. 보통은. 네. 이게 너무 TMI인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사람을 끌어다가 쓰기 좋은 운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토까지 있다. 뭐 진짜 모토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사주에.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끌어온 거예요? 정규직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장기 근속 계약 이런 걸 해서 그럼 이제 그때는 귀인이다라고 할 만하죠. 오랫동안 일할 만한 사람이니까. 근데 토가 없으면은 반짝 1년 하고 좀만 더 해주면 안 될까? 저 이제 복학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토가 있으면은 제가 관까지 가서 비겁을 그렇게 끌어온다는 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제가 커지는 정도에서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이니까요. 노동성이죠. 이런 면에서 일확천금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노력이 들어간 재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식신하고 정제가 있는 명들이 돈을 정말 아껴서 살뜰하겠어요. 자기가 노력으로 벌었으니까. 돈 쓸 때 머리 걱정해요? 이거 하려면 내가 오토바이 배달 3번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써져요. 그렇게 횟수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정제도 없고, 그냥 식상만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정제가 있어서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이제, 돈을 어디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 PC방 몇 시간인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안 써지더라고, 돈이. 그래서 계살주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사화는 어떻게 봐도 수국화보다는 어때요? 마지막에 목생화로 기결되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오화는 아닌데. 겁재가 식신으로 갔네요. 계해일주의 특징,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계해일주는 모든 비겁을 탄 일주들 중에서요, 타인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아요. 타인에 대한 활용도가 극상으로 가 있다. 물이 흐르는 물상이잖아요, 계수가. 물이 흘러가면 우리도 같이 쓸려 내려갈 거예요. 근데 흐르는 거에 대한 통로까지 정확하게 식신으로 제시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계해일주는 이민년도 뭔가를 했을 텐데, 계해년도 연속해서 뭐를 하겠네요. 근데 물줄기가 인에서 묘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민년은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시작했다, 사람들 모아서 뭐를 저질렀다, 이 정도예요. 근데 계묘에는 저지른 거에 대한 결과까지 딱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민년에 뭔가 시작한 계해들은 사업이 구체화되겠네요. 결과나 마무리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게 뚜렷하게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에서 연결되는 토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때 제대로 법인 설립도 되고 사업도 되고 결과도 만들어지고, 그게 다 돈이에요. 계해일주들은 굉장히 괜찮은 운이에요, 내년이. 그러면 화토가 없는 계해일주들은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계해일주가 만약에 사주가 온통 금일 수도 있잖아요. 화토가 없는 금이거나 목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사주들은 그냥 지나가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주도 꽤 많다는 거예요, 내년은. 제가 먹고 사는 문제다, 힘들다, 실체화된다, 피부로 와닿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도 그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노출된 사람들이 내년에 목소리 내는 운이라고요. 내년에 한번 잘 보세요. 신문에 뭐가 도배되는지. 연끌족 비명, 집값이 얼마 떨어졌다고 난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실생활이 밀접한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큰 걸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가 계해일주가 될 수 있겠다. 오히려 괜찮은 운이죠. 뭘 해도 되는 운이에요, 이럴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됐든, 조직이 됐든, 취업이 됐든, 사회적 활동하는 운으로 잘 연결되는 거라고요, 화토가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민년 지나가듯이, 계해일주, 이민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운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계해일주든 계사일주든 나쁘지가 않네요. 자, 개미일주. 자, 목을 품을 수 있는 미토가 있습니다. 삼합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목극토가 됐죠. 그러면 이제 개미일주는 이것만으로도 내년에 관심이 부동산에 가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나 돈 버는 거라던가 이런 쪽으로 간다. 근데 개수가 있잖아요. 뭐겠어요? 공동투자 같은 걸 하겠네요. 같이 한다. 비견이니까 아는 사람만 끌어당기겠네요. 임수나 겁재가 만약에 여기 해수가 이렇게 있어요, 시에서. 그러면은 겁재도 끌어오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그러니까 겁재 정도 얘기하려면은 한 달이 건넌 친구가 돼야 돼요.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얘가 나 친한 친구 또 있는데 걔랑 같이 할까? 이게 돼요, 겁재가 있으면. 근데 비견만 있으면 거기까지는 좀, 그 친구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누가 더 적극적이겠어요? 이렇게 해수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운이 돼요, 내년이. 식신의 가치를, 삼합이라고 해도, 해수가 이렇게 미토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치를 쓰는 이유가 어쨌든 개수는 생산적 구조를 만들어내요. 생산적 구조가 근사하게 얘기하니까 생산인 거고요. 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게 중요하다. 같은 공부를 해도 돈이 되는 공부가 있고 돈이 안 되는 공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주가 이렇게 생산적인 형태가 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디에다가 써먹을 것이냐. 내가 좋아했는데 이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고요. 개수 자체도 그런 힘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가 있으면 틀림없죠.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가치로 쓰는 거는 만만치 않다. 근데 개축은 여기는 개미와 좀 다른 거는요. 축토가 축중에 개수가 있어요. 축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주도하는 힘이 강해요. 개미일주와 개축일주의 차이예요. 이게 평관이잖아요. 평관이니까 식신제사라니까 살을 제거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개미일주는 뭐 억부로 따지면 약하잖아요. 미토 위에 있으니까. 근데 축토는 여기에서 힘을 받아요. 그럼 이 평관은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편관이니까 칼이죠. 평관이 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축일주는 기본적으로 깡패 기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뭐를 하려면은 합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개축일주는 잘 안 그래요. 통보해요 그냥. 야 너 이렇게 해 이러고 지시하고. 그런 게 발달한 게 평관이에요. 개축일주. 그러면은 개묘년에 똑같이 개미일주처럼 목극토를 해서 뭘 하겠다가 될까요? 자기가 주도해서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비견, 그러니까 동업 주변 사람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요. 자, 끌어들여서 뭘 해요? 목극토 하니까 축토의 물상은요 오래된 거예요. 자, 부동산에서 오래된 거 다 뭐예요? 구축이죠. 근데 그 구축도 정말 오래돼서 뭘 해야 돼요? 재건축해야 되죠. 이런 거 하려고 끌어들인다는 소리예요. 개축일주들은 내년에. 재개발하겠다고 덤비겠다. 자기가 주도해서 끌어들이겠다. 근데 잘 되겠어요? 사주 구조를 봐야겠죠? 목극토를 하는 게 왜 전투적이겠어요? 얼었으니까. 이미 언 땅에 뭘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있어야 속도가 나요. 진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사화, 정사시 정도만 돼도 이렇게 속도감이 난다. 그러면 식신을 끌어들여서 이거 목극토 하는 게 어때요? 바닥이 쪽쪽 갈라질 거 아니에요. 깨고 부수고 그 단계부터 들어가겠네요. 화가 있어야 그런 거에 대한 속도가 난다. 그러면은 내년에 화가 없는 개축일주들은 어떻겠어요? 맨 땅에다가 헤딩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행이 안 됩니다. 자꾸 부동산 강의로 가는 거야, 왜 오늘은.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 축토가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형태에서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취직이 안 돼서 막 힘들다. 근처에 개축일주가 있으면 부탁하시면 돼요.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좀 회사에다 얘기해서 좀 취직해주면 안 될까?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알아서 내가 해줄게. 이러고 된다고요. 근데 그 말을 다 믿지 마시고요. 화가 없으면 늦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화가 있으면 초반에 일찍 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일찍 되더라도 묘달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딜레이 시켜야 돼요. 여기는 축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주에 에너지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인다니까요. 꼬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신재살이라고 들어왔는데 목극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악순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습에 대한 것들은 이런 불편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습이 있어도 후반부에는 다 괜찮아지니까요. 내년에 힘들다 그러면은 후반부까지 잘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천간 10개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느 분들은 또 왜 대충 하고 넘어가냐, 자기 거는. 대충 한 이유는 뭐겠어요? 크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하고 너무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별 문제 없겠구나. 어느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요. 어떤 거예요? 내년 큰일 났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였던 거고요. 자, 제가 처음에는 병화와 사화 같은 걸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묘라는 글자에 적용을 해서요. 묘가 꼬이는 것을 풀어준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 꼬이는 것을 풀어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힘든 건 똑같아요. 힘든 것도, 사건이 생기는 건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꼬인 거 풀 때 그 실마리 하나만 잘 찾잖아요. 땡기면 다 풀려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우리 옛날에 쌀포대 있잖아요. 쌀 사가지고 이렇게 끈 한번 잘 집어 당기면 쾌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다 풀리잖아요, 그거. 그게 실말이에요. 병 하나 사고가 있다는 것은 그 하나가 있어서 내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외로 순탄하게 해결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게 없더라도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무토, 간목 이런 것들로 개수, 이거는 다 개수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묘목에 작용하는 거고 화는
이런 것들은 다 개수에 작용하는 거라서 무게합으로 어떤 거예요? 개수가 일간에 작용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에 작용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무토로. 그래서 개수가 운에서 혹 들어오면은 사주에 무토가 있다. 그럼 그 무토를 쳐다보지 일간한테 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수와 무토가 있으면은 겁재가 와서 흥부시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간목 있으면 수생목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습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수생목이 묘목하고 간목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꼬이지 않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내년 운에 대한 해결의 포인트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일간 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했어도 무토나 간목만 있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 문제 없다니까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고 뭐 아프고 힘들어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얘기했지만은 우울증 때문에 뭐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해요. 약을 줘요. 효과가 없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효과가 없다 만약에. 근데 이런 구조를 갖춘 사람들은 약 먹었더니 낫더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돌다가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라고 뭐 되겠어요, 그게? 근데 이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발 잘 받는다? 해결 방법이 있더라? 상담 받았더니 나아지더라? 아니면 하다못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활동만 해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기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토, 정화, 을목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오행적으로 이런 것과 비슷하죠. 해결이 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병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화가. 을목이 간목을 대체할 수 없다. 목이라고 해서 수생목이 있더니 어떻게 돼요? 더 꼬이고 더 습화되고 오히려 묘가 투관된 게 악순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얘네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묘는 이민에서 계묘로 넘어온 거잖아요. 똑같은 에너지예요. 뭐가 똑같냐면 수생목이 똑같아요. 뭐 단지 차이가 있다면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인민, 계묘니까. 그리고 이 목은 화를 염두에 뒀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는 정도, 습을 가지고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수생목에 대한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내년의 특징은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흐름이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경자, 신축에서 넘어왔잖아요. 수생목으로. 그럼 신축에서 이민 올 때는 굉장히 큰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주기가 달라졌다, 혁신이다,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나 생각, 행동하던 게 다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건 크게 바뀌었지만 여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예상 가능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흐름이 내년도 똑같을지 아닐지. 방향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내년에 달라지지 않는다. 혁명은 없다. 물주기는 그대로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반전은 없다고요.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임자월이잖아요. 해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계묘년이. 그럼 지금쯤 됐을 때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더 힘들어지겠다, 덜 힘들어지겠다 일정 부분 예측이 될 텐데 그게 다 적중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 사람들은 힘든 걸 그대로 두드려 맞는다. 좋아질 것 같다고요? 그대로 좋아진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고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대체로 자기 사주를 보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게 계묘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많을 것 같으면은 정리 빨리 해야죠. 무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뭐 사람들이 막 코로나로 엄청 뭐가 많이 풀리고 돈이 저금리에다가 그게 집값 폭등하고 막 차도 엄청 사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차 값이 더 비쌌어요. 신차보다. 무리해서 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자 높아지고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고 빨리 털어내시라. 봄 전까지. 그러니까 힘들게 예상되는 사람들은요. 정리해야겠다고 싶은 사람들은 3월 전까지, 묘월 전까지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여름에 집중됩니다. 5, 6, 7월을 못 넘어갈 거예요. 내년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년을 견딜 수 있을까 좀 간당간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7월 전에 망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좋을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호불호가 갈리는, 지금 예측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가을에 돼서야 이때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일어나고요. 청산 당하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을에. 그리고 가을 이후에 뭐가 있어요? 갑진년이 있겠죠. 그때 가면 또 갑진년 얘기하고 있겠죠. 1년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계묘년이 그렇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3주간 달려왔는데
이거 말고도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이것만으로 정리가 되겠어요. 나머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글로 정리해서 또 글로 작년처럼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나머지는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